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가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테고요. 계속 지금 현재 증시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리도 내린 상태고요. 여러 가지 기본 여건들이 대외적이나 대내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격 영향력을 가장 덜 받는 상품이 부동산입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질 일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폭락을 할 이유도 더더욱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현재 단기 자금들, 단기 투자 자금들이 다시 또 부동자금,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그 자금들이 이 안정자산이 부동산 쪽으로 또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빠져나왔던 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현재 가지 못하고 있는 돈들이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도 이제 1, 4분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을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의 가격이 경쟁력이 높더라라는 부분은 익히 잘 알고 계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 한번 크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020년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때 단기 부동자금이 약 1,117조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현재 2020년도 예산이 500조가 넘죠. 그럼 2년 예산 정도 된다. 우리나라 국가 살림 2년치에 해당되는 금액이 현재 여기도 가지도 못하고 저기도 가지 못하는 부동자금입니다. 실제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금이나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양도성 현재 예금 증서까지 포함된 부분을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하고요.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금융자산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적인 불황이 올 수밖에 없죠. 유럽부터 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장기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다니는 돈 때문에라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그만큼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을 규제를 해서 억눌러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 돈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또는 현재 그 출처,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야만 한다는 방향성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한미 기준금리 이건 지금 현재 어제 금리 인하 전에 만들어 놓은 도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0.75%죠. 어제 금리가 또 인하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0.75% 현재 사상 처음으로 0%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0.00에서 0.25% 이미 내린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자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채권 시장이라든가 금리 시장 또는 외환 시장들 봤을 때도 굉장히 영향들이 클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건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는 이미 접어든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속도가 더뎌지면서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도 높지 않고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 또는 현재 금리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변수 시장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물 자산의 가치가 증대 보여지는 만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실물 자산의 현재 가치가 증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가지고 쫓아다니던 시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눈으로 또는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또 저금리로 인해서 안전한 수익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내릴 테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현재는 얘는 은행 예금금리가 뭐 예전에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썩 재밌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안 좋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활동 인구가 감소합니다. 생산활동 인구는 경제 생활을 하는 인구고요. 실제 소득이 있는 어떤 활동 인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벌으면서 쓸 수 있는 조건인데요. 그런 조건들이 매치가 잘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1, 2인 가구가 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 2인 가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소형주택의 인기는 더욱더 인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소형주택을 현재 선호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그만 집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집들은 큰 집이 아니라 좋은 지역의 교통요건 좋고 주변 환경 좋은 지역의 작은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지셔야 되고요. 직주근접이라든가 우수한 학군들 선호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군이 우수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다 높은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강남의 대치동 학군이 대표적인 거고요. 목동이라든가 노원구까지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따져보시면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변화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2015년도, 20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51.2% 정도가 25세에서 49세 가장 왕성한 이제 생산 활동 인구고요. 그다음이 33.3%는 50에서 60세, 64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세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현재 그 비율이 큰 차이는 아니나 현재 소폭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2060년도 뭐 앞으로 이제 그때까지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 현재 2060년도 정도 되면 조금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앞을 볼 수 있는 5년, 10년 후 2030년도까지 봤을 때도 그 숫자는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 또는 현재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구 수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푸른색 라인이 현재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가 도표에서 한눈에 보시더라도 2000년도부터 해서 2045년도까지 나와 있는 도표인데요. 현재 2020년도까지가 현재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20년 동안 1인 가구가 딱 2배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요. 2인 가구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3인, 4인 가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현재 저출산이라든가 아이를 가져도 이제 하나 이상 또 둘까지도 현재 굉장히 꺼려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는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 사는가, 그 지역의 직업군들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게 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현재 역삼, 강남 역삼 정도가 강남 역삼이라 한다면 테헤란로 주변이겠죠. 테헤란로 주변이 현재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으로 통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할 건가, 소형주택이면서 직장군 발달 많이 돼 있고 교통여건 기본적인 인프라가 쭉 잘 되어 있는 임대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 들어간다 한다면 당연히 강남권이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신림동이라든가 뭐 현재 봉천동 또 그 라인도 괜찮다. 도심이라든가 신촌 혼대 또는 한양 군자 송파 악원역보다는 현재 요 라인들 도심을 포함해서 한양 군자부터 해서 신림 봉천까지도 현재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다. 또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형주택의 인기는 더욱더 늘어날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직장과 현재 거주지가 가까울수록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어느 정도 거주처로 좀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직주 근접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직장과 거리를 따집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회사가 얼마나 많이 포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주 근접이 따질 수 있겠죠. 멀리 있는 회사가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회사 봤을 때는 신설 법인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봤을 때도 서울시 소재 신설 법인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지역이 월등하게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타 지역에 있다가라도 이전을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랬을 때 물론 서초에서 다시 강남으로 가는 부분이기 하지만 서초지 양재 권역에 약간 동떨어진 지역보다는 중심권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서초, 송파 또 그 주변 또 잘 아시는 중심권이 중구, 그다음에 현재 영등포구부터 해서 구로, 아현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월등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까지가 현재 회사가 가장 많은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소형주택의 인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고급형 주택들, 현재 고가의 주택들이 워낙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은 저렴하면서 직장 가까운 지역의 어떤 우수한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따져져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 보증금, 그 지역의 임대료 수준이 얼마가 되는가도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월세가 잘 나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임대료 수준이 얼마가 되는가. 그 임대료 수준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의 소득 수준입니다. 그랬을 때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보다는 고액 연봉을 갖고 있는 많은 연봉을 차지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비싸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라인 당연합니다. 강남과 강북의 임대료 차이는 2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랬을 때 당연히 강남, 서초, 송파부터 해서 중구, 양평, 현재 중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 한남동 일대, 이 일대가 가장 임대료가 비싼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고가의 주택이라든가 고급 빌라들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처로서는 이런 지역을 선호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지역의 소득 수준 꼭 따지시면서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또 수익형 부동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주변의 교통 여건 어떤가 보셔야 됩니다. 이 주변을 보실 때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도 전철 노선들이 빼곡하게 환승역부터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부터 경기권 연결되는 신분당선 또는 분당선까지 쭉 연결되죠. 지금 했을 때 실제적으로 강남 서초 지역에만 6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전철역만 거의 100개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교통 좋고 그 주변에 직장인 구성 좋고 또 거기에 또 다른 현재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의 부동산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투자처로서는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의 학군도 좋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재 교통 여건, 그 주변의 직업군 또는 학군까지 연결되는 부분 보시더라도 주요 3개 대학 서연고로 봤을 때도 대부분 다 강남, 서초, 송파에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학원가라든가 우수 명문 학교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선택하는 게 사실상 나는 가격을 따지면서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 수익률만 보고 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적은 금액에 투자해서 수익률 높은 상품들도 지방에 가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환매가 가능하면서 실제적으로 다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도 꼭 따져보셔야 되고요. 환매가 정말 가능한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런 학군이라든가 직업군, 교통노선이 워낙 좋은 지역들은 당연히 환매가 우월하죠. 당연히 내가 시장에 내놓아도 이게 곧 그 임자를 만나서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겠죠. 어느 시대 차이까지 보면서 이런 것들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 시장도 직업군과 교통여건, 주변 학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우수한 어떤 투자 여건으로 보셔서 그런 지역에 있는 소형주택, 1인 가구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 발달된 지역 이런 지역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